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며 그 두려움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시작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구비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으되 선악과인 사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사과를 먹게 되었고, 또한 그 사과를 아담에게 건네주어서 아담도 먹게 됩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 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대답합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뒤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게 되면서 두려움의 시작은 시작된 거죠. 다음은 두려움에 대해서 또한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들은 거미 공포증, 즉 아라크노포비아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라흐만은 거미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출 기법을 사용해서 거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리 용기에 갇혀 있고 또 거미와 5m 떨어져 있는데도 보는 자체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시도를 해봅니다. 처음에는 3m 거리에서 거미를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1.5m 다가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용기 반대편에 손바닥을 대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붓으로 그 거미를 한번 건드려서 방향을 이리저리 옮겨가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그 거미를 만져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성공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거미를 손에 올려놓고 보게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에 대한 예를 제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와 공인중개사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그동안 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상담 심리를 하게 되었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디지털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핸드폰도 그냥 전화만 받고 문자 주고받는 정도로 불편함이 없었기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세상으로 인해서 화상으로 회의를 해야 되고 화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한 밖을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 저는 자동적으로 책을 많이 읽게 되었어요.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 10년 안에 디지털 세상으로 완전히 와 있어서 아날로그 세상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디지털 세상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관을 잃지 않으면서 디지털 세상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선 유튜브를 해보자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유튜브를 할 줄도 모르고 또한 디지털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올리는 그 시간만 따져도 한 3개월이 걸려서 유튜브를 보면서 배웠고, 또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유튜브 세상에 한 발 디디는 것도 두려웠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가 말을 한다는 사실도 두려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두려운 가운데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쨌든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왔습니다. 비록 제가 구독수나 조회수가 별로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고 여러 가지 뜻깊은 시도입니다. 저의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이웃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릴 것이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시는 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 두려워할 만한 것은 AI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10년 안에 우리는 AI 인공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완견 대신에 우리는 로봇과 함께 살며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그 로봇이 우리와 함께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로봇 장례식이 있다고 합니다. 기능을 다한 로봇이지만 함께 서로 공감하면서 살았기에 애도를 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전쟁에서 사용될 로봇을 이미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살상용 로봇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디지털 기술이 유전공학, 생명공학, 우주공학, 환경공학 등 다양한 방법에서 서로 경쟁하고 융합하면서 미친 듯이 세상이 바꿔지고 있지만은 실상 우리 일반 개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예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인이 첫째로 죄를 지었을 때,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내 능력보다 클 때,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특정한 요인이 있었을 때, 또는 막연하고 모호한 상황일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므로 미래를 대비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으므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화 폴리애나의 주인공 폴리애나에 대해서 말해 보겠는데요. 폴리애나는 고아인데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폴리애나를 보고 심리학자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마음먹고 있으면 두려움 단계도 사라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이 생기면 폴리애나라고 외치라고 한답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법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의 멘탈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거미를 두려워할 때 거미를 만지는 일은 더 이상의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한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